이번에 대통령실 여러 가지 조직 개편 인선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온 게 정무수석실을 강화한 거란 말입니다. 원래는 국정기획비서관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국정을 정무기획비서관실로 바꿔가지고 우상호 수석 밑에 원래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을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직제를 바꿔서 맡도록 한 거예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정무수석실을 강화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꼭 지방선거 앞두고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네. 대통령실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모양새가 주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 발언은 좀 빼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 국정기획은 사실은 정책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권순정 이분이 리얼미터에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정책이 경제정책, 산업정책 이런 것을 좀 위주로 하기에는 좀 역할에 있어서 맞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정무기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지지율을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대통령 지지율을 네, 끌어올리는데 그리고 민심에 맞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게 이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권순정 비서관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역할 분담 차원이지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정무수석실 확대 개편 이렇게 그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이야기해요. 있어요. 아니 근데 권순정 비서관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 그 평론가님은 조금 이렇게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순정이 잘 알죠. 네. 어떤 분인지 좀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네. 그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했는데요. 정책 이해도가 꽤 있어요. 아 정책 그래서 이해도가 정치적 감각은 좀 떨어지지 않나? 내가 이렇게 막 갈고리 오히려 했었는데. 정책 전문가야? 아, 그렇죠. 정책 관련 여론조사를 잘해요. 아 정책 조사를 잘하는구나. 예. 그래, 정책 수요 조사나 이런 거 원래 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책을 막 개발하고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아니, 된다라는 트렌드. 것보다는 트렌드. 트렌드. 그러니까 정책 정무, 트렌드. 네, 네, 정무기획이 맞죠. 그게 이제 정무기획이죠. 그게 하는 거에 전문가고 지방선거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요. 근데 제 추론입니다. 추론. 네. 당정 관계에서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이슈를 던져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이해되시죠, 그죠? 네. 대충.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 말을 대입을 해서 이분이 했던 일들을 과거에 좀 복기를 해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를 할 때 당대표 정무전략실장이라는 자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설에 나오는 얘기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수용을 할 때나 12월에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했잖아요. 그때 청년층 관련된 여론 민심 동향을 보고했고 그거를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붙여보면은 네. 그런 정책적 아젠다를 국민 여론을 살펴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정 간의 가교 역할도 하고 정확한 지침을 주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한 진영에 아니면 한 정당에만 소속돼 있고 민심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네들 신념과 고집이 정책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민심과 괴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궤도를 수정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류 수정하는 작업을 권순정 정무기획비서관이 앞으로 할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이 순정이잖아요. 순정. 예. 저기 나도 순진해요. 순정이 있다. 굉장히 순진해요. 네, 그래서 전략적이기보다는 원칙과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전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지금 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정치적 이슈에 중점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에서 민생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국민적인 흐름으로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여론의 트렌드를 읽어야 되는가 저는 뭐 그런 데 집중할 것이라고 보고요. 저하고 굉장히 생각이 맞는 친구예요. 일치하는 분이구나. 맞는 네. 친구인데 뭐 저는 뭐 이렇게 하겠 야, 그 여론조사 해봐야 아냐. 다 쳐가는 거지. 그러나 그거를 논리로서 관철시키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번 뭐 이렇게 여론조사해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 쭉 일주일마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쭉 하나의 아젠다에 관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네. 민심의 흐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중요해요. 이건 전문가 갖다 놓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대변인 체제를 좀 강화를 했는데 맞아요. 네. 강유정 대변인 1인 체제에서 김남준 대변인을 이제 기용을 해가지고 남녀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이 변화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지표라고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언론께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를 오독이나 오기하지 마시고 우리 김남준 대변인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원론적이네요. 그만 해주세요. 이 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네. 강유정보다는 이제 김남준이 더 실세 대변인이 되는 것이고. 아 그래요? 그런 느낌으로. 그 얘기를 좀 풀어서 해주는 겁니다. 아 왜냐면 지금. 저도 네.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강유정의 견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뭐 강유정 나가라 뭐 그런 소리 같아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는 일이- 아니겠지만 네. 일이 그 김남준 대변인에게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의중을 잘 알잖아요. 부속실장 하다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계속 대변인 역할을 경기도지사 때부터 해왔잖아요. 측근이고 당의 대표실도 있었고 의원실에도 있었고 그러면은 당연히 의중 파악이 제일 중요하잖아. 네. 그거는 정확하게 해내겠지. 아, 그렇죠. 예. 그럼 강유정한테 전화하겠어요? 김남준한테 전화하겠어? 그럼 강유정 대변인은 솔직히 지금까지 나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 네. 대변인 한 명 더 보내주세요. 이러고는 뭐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지시를 받는 대변인을 하나 좀 내 밑에 더 주세요. 이 얘기지. 네. 자기 위로 온다라는 거는 자기 역할을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뺏길 수밖에 없어요. 어. 대변인이 차관급이에요? 1급이에요? 잘 모르겠다. 차관급 아닙니까? 차관급. 수석 대변인? 차관급이겠죠. 네. 예. 차관급 네. 정도 되죠. 음. 뭐 늘 느끼는 거지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렇죠. 그래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저 말은 전문가가- 뭐냐면 강유정 대변인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아, 그 그런 얘기를 그런 하고 말씀 있어요. 하지 마세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 안 되니까. 말씀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적 네. 없어. 아. 한 적 없어. 제가 그냥 저 박진영으로 빙의해가지고 빙의하고? 말씀하시면 언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속 해석을 좀 해주시고. 아니 근데 이게 어. 재밌는 게 저도 이 기자들한테 물어봤 대통령 출입 기자들이 있으니까 네. 발표 당일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 관련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기자들이 좀 발빠르게 돌아갔는데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들 김남준 그 실장이 대변인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도니까 기자들이 바로 대변인실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인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짐작을 했는데 대변인실조차도 그날 이렇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강우정 대변인을 네. 좀 뭐 예우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역할에 대해서 축소할 생각이 없었다면 당연히 강우정 대변인한테 먼저 상의했을 거예요. 자 이제 당신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김남준 실장을 대변인으로 이렇게 공동 대변인 임명할 테니까 호흡 맞춰서 잘 하시고 네. 서로 역할 분담 잘 하세요. 어. 이랬을 텐데 그걸 안 했다라는 거는 강유정 대변인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또 세게 얘기하세요? 아 농담입니다. 기자 저는 네. 대변인이 둘일 필요도 한 3명 해도 된다고 봐요. 근데 부대변인 체제가 있잖아요, 또. 그것도 부대변인하고 대변인하고 또 이 정치적 무게라든가 아, 수석과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의 차이가 존재하거든요. 어. 법카도 차이 나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강유정 대변인 정말 일을 잘했어. 어. 그러면 공동 대변인 하겠어요? 예? 좀 부족하니까 공동 대변인을 한 거다. 그렇죠. 보강을 한 거지 당연히. 보강을 한 그건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워낙 대통령과의 거리가 강유정 대변인보다는 김남준 대변인이 훨씬 더 가까우니까 일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점점 강유정 대변인은 나는 뭐지? 내 아이고. 역할은 뭔가? 이 권력 무상 막 이런 거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공동 대변인 체제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없어. 아 과거에 그 이명박 때 한참 전에 있었던 것 박성규, 같은데. 김은혜 아. 맨날 싸우고 아 두 분이 또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박성규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박근혜 때 김행, 윤창중 맞아 맞아. 거기는 뭐 진짜 그러니까 공동 대변인 체제를 또 당에서도 몇 번 개인의 해봤- 역량의 문제도 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공동 대변인 체제가 이상론적으로는 역할 분담 아름다워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된다니까. 그거를 저는 느꼈던 게 뭐냐면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현직 기자신가요? 아 당연히 기자지. 아 지금. 그래요? 무슨 아, 소리야, 지금. 현장을 안 현장에 나가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자이기 때문에.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기자들과의 소통이 많잖아요. 당연하죠. 예. 혹시 강유정 대변인 체제에서의 기자들의 어떤 평은 좀 어땠어요? 그 소통이 평가는 좀 힘들었다 아니면은 아니 근데 사람에 따라 소통은 너무나 천양지차인 거여가지고 네. 강윤정 대변인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을 편하게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성향은 되게 이제 편할 수가 있는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초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스텝으로서는 오래 근무한 적이 없고 대선 때 이제 대변인 하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통령의 마음을 읽어내는 역할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러니까 정부 초반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나 방향인데 그런 것들을 그 기자들이 약간 독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로 대통령한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을 대변인으로 추가적으로 기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대변인이 본변인이 되면 안 되거든요. 대변인 입이 없어요. 대변인은 자기 이야기하는 자리가. 그 남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대통령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근데 뭐 대변인실 문제는 걱정하지 않는 게 실제로 왕 대변인이 따로 계시잖아.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역할 다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오늘 아이고, 우상호 역시. 수석이 강훈식이 실세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그렇다면 대통령실의 지금 업무 분담, 역할 분담이 잘못된 거죠. 아니, 왕 대변인은 당연히 홍보수석이 되어야 하죠. 아 그런가요? 홍보수석이 원래는 그렇죠. 예. 그 자꾸 정무수석 보고 그거 역할 하라 그러면은 말이 안 아니 되는 근데 거고. 정무수석이 수석줄 중에 넘버원이잖아요. 그리고 아니, 넘버원. 결국은 전략과 정치라는 것이 정책의 앞에서 끌고 가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정리를 잘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번에 인사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탄핵되면서 갑자기 들어간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체제로 가다가 이제는 정상적 체계로 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원래 정부기획 비서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사수석 밑에 인사비서관이 있고 균형인사비서관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 또는 뭐 지역, 성별 이런 균형 맞추는 게 균형인사비서관이고 역대 정부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부기획 비서관도 있어 그렇게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 김남준 대변인에게 일이 몰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면은 국무회 브리핑을 강유정 대변인이 했어. 근데 이제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뭐예요?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강유정 대변인이 뭘 얘기를 해. 기자들이 깨우뚱하면은 김남준 대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강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아요? 근데 이게 투 채널이 돼 버리는구나. 확인을 받는 자리가 맞아요. 김남준 대변인 네. 역할을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아유, 강 대변인 말이 맞아요라고 했는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강 대변인이 잘못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뭐라고? 진짜 그런 얘기했다고요? 웃기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강유정 대변인은 정말 대변인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위험한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우리 장 소장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그거를 거기 때문에 경계를 왜냐면은 삼아가지고 네. 국회의원실에도 보좌관이 2명이에요. 그렇죠. 네. 이상론적으로는 당신은 정무하고 당신은 정책하고 딱 나눠가지고 하기는 해.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구분이 되냐고 안 돼요. 아니 그래도 김무성 의원실에는 장수영님 방은 있는데 다른 보좌관 방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왕보좌관이셔가지고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일이 몰려.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 나도 보좌관인데 너만 보좌관이야? 이제 뭐 서로 그러면 이제, 예. 잘할 수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조금만. 인간이 안 그래. 연휴 전인데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저는 잘 나누죠. 잘하셨죠. 뭐 아니, 잘할 수 이렇게 있다. 업무 분담 네. 잘하셨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피곤하시고 외국 가서 막 활동도 하시다가 맞아요. 국내에 와서 그렇죠. 다시 예, 브리핑하시고 업무가 중. 업무 과정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담을 시켜 주신 것은 업무 분담상 참 잘하셨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